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최근 파이코어 팀이 X 공식 계정을 통해서 중요한 공지 두 가지를 올렸죠. 그중 하나가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2차 마이그레이션 점진적 시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되려면 먼저 메인넷 체크리스트 3단계를 통해 지갑의 이중 인증 설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계정에 신뢰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주변을 보게 되면 2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X만 보시더라도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인증 이미지를 올리시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KYC 검증 보상은 이미 받았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전에 지갑 보안을 위해서 2단계 인증은 무조건 끝내 두셔야 되는데요. 파이 앱에서 체크리스트 3번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파이 지갑 2단계 인증을 꼭 다시 한번 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국내 모더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글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째로 파이 앱에서 체크리스트로 들어가 줍니다. 둘째로 3번 항목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탭을 눌러주시고요. 셋째로 3번에 적혀있는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별표가 포함된 본인의 이메일 주소가 보이게 될 텐데요. 확인 후에 하단에 인증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로 본인의 이메일 앱으로 이동해서 6자리 인증 코드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시 파이 앱으로 돌아와서 해당 숫자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휴대폰에 열려있는 앱을 모두 닫기 해주신 후에 파이 앱에 재접속해서 체크리스트 3번이 녹색으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다 보니 이 틈을 타서 각종 스캠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파이 앱에서 채굴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끔 프로모션 진행 중 500파이 받아가세요. 이런 스캠 광고가 뜨기도 합니다. 사기라는 것이죠. 이런 광고에 혹해서 접속하신 다음에 본인의 지갑 비밀 구절 여기서 입력해버리는 순간 현재 보유 중인 파이코인 다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 앱에서 채굴 버튼을 누른 후 나온 광고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광고도 파이코어 팀이 컨트롤할 수 없는 구글 광고와 같은 타 기업들이 주도로 만들어지는 광고이기 때문에 파이코어 팀과 파이 유저들이 계속적으로 이 스캠 광고를 신고를 해서 이 컴플레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광고가 내려가도 또 새로운 스캠 광고는 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광고들은 모두 스캠이라는 것을 서로 먼저 숙지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애초에 파이 광고를 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프로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채굴 버튼을 눌러도 최소 2주간은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스캠으로 2단계 인증을 유도하는 그런 사기 영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식 파이코어 팀은 절대 이 공식적이지 않은 외부 경로로 해서 2단계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무작정 이런 영상을 따라하기보다는 주변 분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거나 본인이 파이챗방 아니면 어떤 카페나 블로그에서 직접 더블 체크를 꼼꼼히 하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과 KYC 검증 보상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파이 지갑에서 해당 파이코인을 보낸 지갑 주소를 보면요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GABT 지갑에서 들어왔다면 이것은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되겠고요. 아니면 GATC 지갑으로 이 파이코인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KYC 검증 보상을 받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파이코어 팀 이 X 포스팅을 보게 되면요 바로 파이 프로토콜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과 이것으로 인해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기반이 제공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파이 블록체인 메인넷을 보시면 프로토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파이 생태계의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파이의 어떤 유형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될지는 유용성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 토큰 발행을 보더라도 토큰 발행은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파이코어 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토큰 발행이 가능한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내부의 접근 제어도 초반에는 이 코어 팀에 의해서 컨트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파이 2차 마이그레이션과 KYC 검증 보상 물량이 본격적으로 메인넷에 흘러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생태계 내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리스크 측면에서 보자면 뚜렷한 수요 없이 공급만 늘어날 경우 파이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파이의 유통 공급량은요, 약 97억 개 정도, 약 100억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 1000억 개 중에서 이제 막 97억 개 정도가 시장에 나온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풀려야 될 물량이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파이 채굴도 역시나 그렇게 될 것이고 지속이 될 텐데, 그렇다면 파이의 가격은 물량이 풀릴수록 지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가장 힘든 게 가격 예측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에서 파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공급의 양뿐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라는 중요한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고, 앞으로 파이 생태계가 유저들로 하여금 얼마나 자발적으로 파이코인을 스테이킹하게 만들고 생태계에서 파이코인을 활용하도록 지갑에 더 묶어둘 수 있는지, 즉 더 보관하고 더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얼마나 강력해지느냐에 따라서 파이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좋은 예시로 리플의 XR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역시 최대 발행량은 파이와 같은 1000억 개이고요. 현재 시장에 풀린 유통 물량은 약 610억 개로 파이의 유통량보다 6배 이상 거대하지만 XRP의 시장 가격은 파이보다 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이보다 1.5달러 선이기 때문에 파이 가격의 7배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RP 가격은 수년 전보다 현재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단순히 물량이 더 풀린다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가치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고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파이코 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파이코인의 수요를 창출하려고 할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유틸리티를 발전시키려고 할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2019년부터 파이 백서부터 현재까지 업데이트 방향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라 봅니다. 파이라는 프로젝트는 고정된 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급변하는 AI 기술, 그리고 거시적인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방향을 틀어가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진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채굴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었죠. 또 강력한 레퍼럴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파이 레퍼럴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을 최대한 많이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또 당시에는 그 인센티브 방식이 상당히 스마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실제 블록체인을 구동할 수 있는 기술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키우는 단계였는데요. 그래서 파이 노드 운영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채굴률을 약속했고, 초기에는 1차 마이그레이션에도 노드 보상이 직접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노드를 오래 운영한 사람들은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만 4만 파이 이상 받을 정도로 노드 운영을 했을 때 꽤 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넷에서 무려 41만 개가 넘는 노드가 운영될 정도로 현재는 엄청난 참여를 이끌어냈고요. 이는 블록체인 유지에 필요한 수량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파이코 팀은 이 방대한 컴퓨팅 파워를 AI 산업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우회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보시면요. 코인 보상의 무게 중심도 변화한 걸 볼 수 있죠. 레퍼럴을 많이 모은 사람에게서 이제 노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상대적으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트랜지션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퍼럴 코드 없이도 신규 가입자들이 가입되도록 시스템을 변경시키기도 했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P2P 거래였습니다.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코어팀은 생태계 내 P2P 거래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파이가 채굴이나 노드 보너스 외에도 이제는 어딘가에 실제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코어팀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온체인 락업 시스템이었습니다. P2P 거래를 많이 하는 유저, 그런 유저들에게 더 큰 채굴 보상의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만든 게 이 온체인 락업 시스템이 되겠는데, 예로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5,000파이를 받은 유저는 P2P 거래로 최대 5,000파이까지 추가적으로 얻은 다음에 5,000파이를 온체인 락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마이닝 부스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수억 개의 파이가 단기간에 스테이킹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무엇이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분석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필터링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X를 통해서 아니면 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파이가 꿈꿨던 그림은 P2P 시장에서 파이코인이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통화로 사용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거래와 송금 시장의 주도권은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러를 준비금으로 두고 1대1로 패킹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 가치 변동도 없는 데다가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점령해 나갈 겁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거대한 시장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고요. 대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USDC나 USDT와 같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리플이 자신들의 코인 활용성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으니 이 안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즉 변동성이 심한 파이코인이 단독으로 P2P 생태계의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기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코 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코 팀 또한 훗날 생존을 위해서 생태계 내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발행이라는 개념과 유동성 풀이라는 개념은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역시 블록체인 위에 토큰 발행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이는 단순히 파이스토어에서 파이코인으로 결제하세요 라고만 장려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파이 디파이 시장을 강력하게 성장시켜줘야 되고 또 동시적으로 매일 발전하고 있는 이 AI 시장에 틈새 시장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AI와 협력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디파이 시장만 보자면 파이도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네트워크가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한 디파이 시장을 키우는데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그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덱스, 유동성 풀, 파이 토큰 발행,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 예고, 게임 플랫폼 출시 예고, NFT 출시 예고, 유동성 풀 예치 시 이자 지급 등등이 이러한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 풀릴 파이코인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묶이게 되고 가장 많이 쓰이게 될까? 예상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당연히 단순한 채굴, 노드 보상, 소규모 P2P 거래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본격적으로 파이 디파이 시장에 엄청난 파이코인이 몰리게 되고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프로토콜 2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또 2026년 파이데이 어나운스먼트를 통해서 지금 파이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공급량만큼 디파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내어서 생태계 내 수요와 공급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작업에 이미 돌입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백억 개의 파이가 시장에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량은 앞으로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대출이나 이자 농사, 토큰 매입을 위한 락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구매 등에 사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닐까 봅니다. 파이코어 팀이 굵직한 업데이트를 하나씩 출시할 때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당장 파이코인을 매도해서 현금화하기보다는 우리 지갑에 파이코인을 상당량 쥐고 있고요. 생태계 내에서 이제 파이 게임이나 NFT, 여러 파이 디앱 토큰들과 상호작용하며 조금 더 큰 가치와 이자를 탐색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코어팀이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파이디 여러 업데이트를 보고 나서 물론 크라켄 거래소 상장 이후에 일시적 단기 하락으로 가격적으로는 매우 실망한 부분이 있으나 분명 지금 파이의 판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감히 6개월 후를 1년 후를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